아빠와 아들의 갈등.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고2가 되고 나서부터 저희 가정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사실 아들은 어렸을 때에도 그다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모자란 아이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의 기질이 그런 건지 워낙 건성건성하는 아이의 학습 태도가 남편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아이의 숙제를 봐주던 남편은 아이가 수학 문제를 건너 대충 풀거나 적당히 외우는 것을 보더니 화가 나서 아이를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풀라고 야단치고 꼼꼼하게 풀어보라고 다그치고 암기를 시키면서 토시 하나 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복시키다 보니 아이는 남편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좀 놔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은 그러면 대학 가는 것이 어렵다며 막무가내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아이의 학습 점검을 빠지지 않고 꼭 하고야만 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니 이젠 더 이상 아빠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맞서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빠와 아들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자니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많은 아버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었다고 아버지 학교 와서 이제 호소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선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꼭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힘들었던 시대는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딴 길이 없었습니다. 공부해야만 눈치 열리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다른 세상을 엄청 바뀌었고 카네기 센터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생의 후반전까지 성공하는 요소가 뭔지를 연구했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였죠?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 좋은 관계에서 온다. 좋은 관계에서 관계력이 온다.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관계 뿌리는 아버지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아버지의 깊은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그것이 이제 아들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이 인생을 훌륭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양육 방법을 좀 바꿔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떠냐 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꼼꼼하고 네. 아들은 꼼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허술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질이 아들과 아버지가 기질이 엄청 차이가 있다는. 기질도 있고 성격 차이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성격 검사 같은 것도 해보고 아 우리 애는 이런 성격이구나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그러면 이거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 저는 ISTJ이고 당신은 ENFP니까 내가 늘 당신 보기에 당신 황당해 보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꿈속에 사는 곳이 있던. 예. 향해서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보다 이게 창조적이죠. 내가 보기엔 비현실적으로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도 이제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지가 자녀 양육하는 것 이게 참 좋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할 때는 세 가지가 이제 그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이게 양육 태도가 변화되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입학 이전까지는 지시해 주는 거예요. 코맨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시 이렇게 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한테 지시를 하지 말고 이렇게 지도해 주는 코칭 이것은 막 코칭해 주는 코칭해 주는 거. 그다음 이제 단계에서 청소년 될 때까지는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들어가서 사춘기 지나고 이럴 때는 지원 서포트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이게 고등학생한테 지원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이들은 이제 감정 이상 아버지와 관계가 깨지면 공부는 두저치고 그 아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아버지 요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Father Fact라는 말.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한 자녀의 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아버지한테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자녀 양육하는 거 참 좋으신데 그 양육 태도는 조금 이제 바꾸시고 태도와 좀 목표도 바꿔야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공부를 강요하고 막 지시를 하게 되면 지시한다는 건 그렇거든요. 막 하게 되면 지시의 문제는 뭐냐면 지시하거나 지적하게 되면 계속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감정을 상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고칠 수 있지만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창의성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창의성인데 그래서 창의성이 없어지죠. 우리 자매님이 남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거 사실 이런 남편들은 아빠들은 꼭 한번 좀 아버지 학교에 와서 좀 이렇게 아빠가 되는 길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꿈을 갖고 있거든요.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듣냐면 가장 비극적인 말들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해주는 거 뭐겠어요. 그때 삶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좀 지혜롭게 해서 남편하고 다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걸 배워볼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면 새로운 관계, 가족 관계는 또 금방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자녀들이 둘을 이렇게 되면 누군가 편애를 하거든요. 또 아들, 딸인 경우에 말 잘 듣는 딸이 있고 또 고집 피우는 아들이시면 그 마음이 또 이렇게 가는 데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편애 문제가 딱 항상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편애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